이제 중요한 건 연준이 과연 금리만으로 둔화되는 고용과 끈질긴 물가 압력을 동시에 막아낼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일 고용의 아이러니, 늘었는데 실업률 상승. 이번 8월 미국 고용 보고서 비농업 취업자 수가 22,000개 늘었다고 하는데 실업률은 4.3%로 올랐습니다. 아니, 늘었다면서 왜 실업률이 올라? 이런 의문이 생기시죠? 여기서 핵심은 손익분기점이에요. 노동시장에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다 흡수하려면 매달 일정한 숫자의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학교를 졸업한 청년, 이민으로 새로 들어온 인구, 직장을 옮기는 사람들까지요. 그래서 과거에는 미국 경제가 매달 15만에서 16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늘어야 실업률이 안정적으로 유지됐습니다. 이민자 유입이 많아 인구가 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억제 정책 이후 노동시장에 새로 들어오는 인구 자체가 크게 줄었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연준은 이제 매달 3만 2천에서 8만 2천 개만 늘어나도 실업률이 유지된다고 보고 샌프란시스코 연준도 장기 기준을 7만에서 9만 개로 잡습니다. 예전엔 15만 개 이상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절반 이하로 떨어진 거죠. 그런데 이번 8월 고용은 플러스 2만 2천 개. 겉으로는 플러스지만 이 낮아진 최저선조차 못 넘은 겁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올라간 거예요. 이건 한 달짜리 해프닝이 아닙니다. 올해 초만 해도 한 달에 20만 개 가까이 늘던 속도가 이제는 거의 10분의 1로 쪼그라든 거죠. 게다가 6월 수치는 마이너스 1만 3천 개로 하향 수정돼 이미 마이너스 국면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이 내부 질적 악화, 숨겨진 실업 확대. 양적 둔화만 문제가 아닙니다. 질적 악화가 더 심각합니다. 풀타임 일자리는 줄고 원치 않는데도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사람은 470만 명까지 늘었습니다. 이걸 포함한 숨겨진 실업까지 보여주는 U6는 8.1%로 2021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27주 이상 장기 실업자는 193만 명으로 늘었고 영구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도 192만 5천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민간 부문도 동력을 잃고 있습니다. 제조업은 넉 달 연속 감소했고 임시직 같은 선행 업종도 줄었습니다. 정부 부문 고용도 연초 이후 거의 10만 명이 줄어 방어막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3기업의 노동 저장, 버티기의 역설. 기업들의 태도는 더 불안합니다. 숙련된 인력을 한꺼번에 내보내기보다는 노동시간부터 줄이면서 버티는 노동저장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수도꼭지를 완전히 잠그는 대신 물줄기를 가늘게 하는 것과 비슷하죠. 그래서 평균 노동시간은 34.2시간으로 경기 확장기 기준 거의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게 무너지면 그동안 미뤄왔던 해고가 한꺼번에 터질 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차완전 고용의 착시. 왜 민감하게 반응하나? 그럼 실업률 4.3%는 안전한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완전 고용이라면 실업률이 0%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제학에서 완전 고용은 0%가 아닙니다. 이직 과정에서 생기는 마찰적 실업, 산업 변화에서 생기는 구조적 실업은 건강한 경제에도 항상 존재합니다. 그리고 실업률이 0%라면 오히려 임금이 폭등하고 물가가 폭발합니다. 그래서 연준은 보통 3.5에서 4.5%를 완전 고용 범위로 봅니다. 지금 4.3%는 숫자만 보면 완전 고용 범위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방향이 위로 꺾였고 고용의 질은 악화되고 있으며 기업들은 노동시간을 줄이며 버티는 상황에 들어섰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내부는 취약해진 상태라는 겁니다. 파월 의장이 말한 기묘한 균형이 바로 이 상황을 지칭합니다.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둔화돼서 겉보기에 균형은 맞는 것 같지만 작은 충격에도 급격히 무너질 수 있는 상태라는 거죠. 5금리 정책 시험대, 신호의 충돌. 이제 중요한 건 연준이 과연 금리만으로 둔화되는 고용과 끈질긴 물가 압력을 동시에 막아낼 수 있느냐는 겁니다. 고용이 예전처럼 쉽게 반등하기 어려운 이유부터 보겠습니다. 이민 유입이 줄면서 노동 공급이 약해졌습니다. 기업이 사람을 더 뽑으려 해도 채워줄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신규 채용을 줄이거나 근로시간만 줄여도 실업률이 훨씬 더 크게 튀는 구조가 된 겁니다. 그런데 다른 신호들은 정반대를 가리킵니다. 관세는 수입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고 임금은 여전히 4%대 상승세라 서비스 물가를 붙잡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부 지출입니다. 인프라 투자와 국방비 같은 재정 지출이 이미 경기를 떠받치고 있어서 연준이 금리를 내려도 경기 부양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재정 기출과 금리 인하 두 가지 부양책이 동시에 작동하게 돼 물가만 더 자극할 수 있는 상황이죠. 결국 고용은 빨리 내려라는 신호를 보내고 물가와 재정은
지금 내리지 마라. 필요하면 더 올려라는 압박을 줍니다. 이 상반된 신호 속에서 연준은 고용과 물가 사이 어느 쪽으로도 물러설 수 없는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